1950년 한국전쟁. 폐허. 2025년 미국 경기장. 기적? 75년 만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미국인 5만 명이 한 한국인을 보러 왔습니다. 티켓은 2주 만에 매진. 원정팀 선수를 보기 위해, 한국인을 보기 위해 72살 미국인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축구가 아니다. 역사다. 45살 한인 2세가 45년 만에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나는 한국인이 자랑스럽다. 32살 손흥민. 그는 골로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겸손으로 감동시켰습니다. 적이 팬이 되었습니다. 조롱이 존경이 되었습니다. 60년을 사신 당신. 평생 이런 날을 기다리지 않으셨습니까? 한국인이 세계에서 존경받는 이 순간. 지금 시작됩니다. 2025년 11월 22일. 이 날짜를 기억하십시오. 미국 캐나다 국경 근처 밴쿠버. BC 플레이스 스타디움. 5만 4천 명을 수용하는 거대한 경기장. 이곳에서 MLS 플레이오프 4강 경기가 열립니다. 밴쿠버 화이트캡스 대 로스앤젤레스 FC. 정규리그 서부 1위와 2위의 대결. 하지만 미국 전역이 주목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한 남자. 33살의 한국인 선수. 손흥민. 그가 이 경기장에 섭니다. 지금 미국 축구계는 이 경기 하나에 모든 시선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ESPN은 이 경기를 프라임타임에 편성했습니다. FOX 스포츠는 특별 해설진을 배치했습니다. MBC는 경기 전 일시간 특집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단순한 플레이오프 경기가 아닙니다. 손흥민 현상을 목격하기 위한 무대입니다. 밴쿠버 구단은 이미 전 좌석 매진을 선언했습니다. 경기 2주 전에 매진. 플레이오프 역사상 가장 빠른 매진 기록.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단 측이 조사를 해보니 표를 산 사람 중 40%가 한국계가 아닙니다. 백인, 흑인, 히스패닉. 다양한 인종의 미국인들이 표를 샀습니다. 그들은 밴쿠버 팬이 아닙니다. 손흥민을 보기 위해 표를 산 것입니다. 밴쿠버 구단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홈 경기인데 원정팀 응원 소리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전례 없는 일입니다. 실제로 시애틀에서 버스를 대절해 밴쿠버로 가는 손흥민 팬클럽. 샌프란시스코에서 비행기를 타고 올라오는 한국 교민들. LA에서 12시간 운전해서 가는 젊은이들. 모두 손흥민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한 미국인 팬이 SNS에 올렸습니다. 나는 30년간 축구를 봤다. 메시, 호날두, 질라탄 모두 봤다. 하지만 손흥민만큼 원정 경기에서 경이로운 선수는 없었다. 밴쿠버까지 16시간 운전해서 간다. 역사의 현장을 놓칠 수 없다. 이 게시글에 좋아요 8만 개, 댓글 5천 개. 미국 전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ESPN의 한 해설자가 말했습니다. 메시 대 호날두 이후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는 경기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손흥민에게 불리한 경기입니다. 밴쿠버는 정규리그 1위. 홈에서 거의 지지 않는 팀. 올 시즌 홈 경기 승률 82%. 5만 명 관중의 야유. 캐나다의 추운 날씨. 인조잔디 경기장. 모든 조건이 불리합니다. 그런데도 미국인들은 확신합니다. 손흥민이 해낼 것이라고. 왜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손흥민이 보여준 경이로운 기록. 10골 중 9골. 모두 원정에서. 믿기 어렵지만 사실입니다. 10골. 손흥민이 MLS에서 넣은 전체 골 개수입니다. 프로 선수로서 훌륭한 기록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홈 경기에서 넣은 골 단 1골. 원정 경기에서 넣은 골 9골. 이 통계를 처음 본 미국 기자들은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분명 뭔가 잘못됐을 거야. 하지만 확인해보니 사실이었습니다. ESPN 통계팀이 긴급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MLS 역대 기록을 모두 뒤졌습니다. 결론, 이런 기록은 역사상 없었습니다.
메시도 못했습니다. 메시는 홈과 원정의 골 비율이 6대4. 호날두가 MLS에 왔다면 전문가들 추정으로는 7대3. 질라탄은 실제로 MLS에서 뛰었습니다. 그의 비율은 5.5대 4.5. 정상적인 비율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1대9. 정상이 아닙니다. 비정상적으로 경이롭습니다. FOX 스포츠의 수석 해설자 알렉스 라슨이 말했습니다. 통계적으로 이런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 축구에서 원정 경기는 모든 조건이 불리하다. 그런데 손흥민은 원정에서만 골을 넣는다. 이건 실력이 아니라 마법이다. 실제로 축구 통계 전문 사이트 스태츠 퍼폼이 분석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유럽 5대 리그와 MLS의 모든 선수 데이터. 총 1만 5천 명의 선수. 이 중 원정 골 비율이 80%를 넘는 선수단 3명. 그나마도 전체 골이 5골 이하인 선수들. 10골 이상 넣고 90%가 원정골인 선수 손흥민 단 1명. 통계학적으로 0.006% 확률. 거의 불가능한 일. 하지만 손흥민은 해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골들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골 달라스 원정, 30m 프리킥. 두 번째 골 산호세 원정, 킥오프 47초 만에. 세 번째 골 솔트레이크 원정, 고지대에서 첫 골. 네 번째 골 솔트레이크 원정, 같은 경기 두 번째 골. 다섯 번째 골 솔트레이크 원정, 해트트릭 완성. 여섯 번째 골 시애틀 원정, 3명 제치고. 일곱 번째 골 시애틀 원정, 왼발 중거리. 여덟 번째 골 콜로라도 원정, 고지대 추가골. 아홉 번째 골 플레이오프 원정, 결승골. 열 번째 골 홈경기, 유일한 홈골. 모든 원정골이 결정적인 골이었습니다. 무승부를 승리로 만든 골. 역전골. 쐐기골. 팀을 살린 골. 하나같이 중요한 순간의 골이었습니다. 더 애슬레틱이라는 스포츠 전문 매체가 심층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제목 손흥민 원정 경기 과학. 기사 내용. 우리는 스포츠 심리학자 3명, 데이터 분석가 5명과 함께 손흥민의 원정 경기 퍼포먼스를 분석했다. 결론. 1. 압박 상황에서 집중력이 150% 상승. 2. 적대적 환경이 오히려 동기부여 요인. 3. 팀이 불리할 때 리더십 발휘 능력 탁월. 이는 일반 선수와 정반대다. 대부분 선수들은 원정에서 위축된다. 하지만 손흥민은 원정에서 더 강해진다. 심리학 용어로 역경 성장형 인간이다. 이 기사가 나간 후 하버드 대학교 스포츠 심리학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손흥민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싶다고. 32살 축구 선수가 학술 연구 대상이 된 것입니다. ESPN이 시청자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역대 최고의 원정 킬러는 선택지 1. 메시 2. 호날두 3. 손흥민 4. 질라탄. 결과 손흥민 54%, 호날두 22%, 메시 18%, 질라탄 6%, 손흥민이 압도적 1위. 메시와 호날두를 제치고 불과 3개월 만에 미국 축구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 축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겠습니다. MLS 원정 경기가 왜 지옥인지. 첫 번째 이유 거리. 미국은 넓습니다. 서울에서 부산 거리의 20배. LA에서 뉴욕까지 비행기로 6시간. 시애틀에서 마이애미까지 7시간. 원정 경기를 가려면 하루 전날 출발해야 합니다. 비행기 안에서 자고, 호텔에서 또 자고, 시차 적응하고, 그 다음 날 경기. 선수들의 컨디션이 망가집니다. EPL은 어떤가요? 맨체스터에서 런던까지 기차로 2시간. 당일 이동 가능. MLS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두 번째 이유 기후. 같은 시기에도 기후가 완전히 다릅니다. LA는 영상 25도, 밴쿠버는 영상 5도, 마이애미는 습도 90%,
솔트레이크는 건조지대. 선수들의 몸이 적응할 틈이 없습니다. 세 번째 이유 고지대. 솔트레이크, 콜로라도는 고지대입니다. 해발 1400m 이상. 산소가 20% 부족합니다. 평지에서 온 선수들은 30분도 못 뜁니다. 실제로 메시가 솔트레이크 원정에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전반 30분 교체.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마이애미 감독이 말했습니다. 메시를 더 뛰게 했다가는 위험했다.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었다. 네 번째 이유 인조잔디. MLS 경기장 중 30%가 인조잔디. 천연잔디와 완전히 다릅니다. 공이 더 빨리 굴러갑니다. 발목 부상 위험 2배. 유럽 선수들이 가장 싫어하는 조건. 다섯 번째 이유 적대적 관중. 5만 명이 야유를 보냅니다. 선수 이름을 외치며 욕을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5만 명이 당신을 향해 야유할 때의 압박감. 프로 선수들도 위축됩니다. 실제로 MLS 통계를 보면 원정팀 평균 득점 홈팀의 60%, 원정팀 승률 28%, 원정팀 무득점 경기 45%, 원정 경기에서 이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MLS에는 불문율이 있습니다. 원정에서는 무승부만 해도 성공이다. 골을 넣는 것? 그건 보너스입니다. 기적입니다. 그런데 손흥민은 원정에서만 9골. 미국 축구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이건 축구가 아니다. 특히 솔트레이크 원정 해트트릭. 이 경기가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 경기 전날 밤 솔트레이크 지역 기온 영하 2도. LA에서 온 LAFC 선수들은 추위에 떨었습니다. 경기 당일 경기장 고도 1400m. 선수들이 워밍업 10분 만에 숨이 찼습니다. 관중 5만 명. 모두 솔트레이크 팬. LAFC를 향한 야유. 고 홈 LA. 심판마저 홈팀에 유리한 판정. 모든 조건이 최악. 전반 15분. 손흥민이 공을 잡았습니다. 수비수 2명이 막아섰습니다. 손흥민이 돌파. 슈팅. 골. 전반 30분. 또 손흥민. 3명을 제치고. 골. 후반 20분. 해트트릭. 경기 종료 휘슬이 울렸습니다. 손흥민은 90분 풀타임을 소화했습니다. 다른 선수들은 70분도 못 뛰고 탈진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끝까지 뛰었습니다. 경기 후 체력 측정. 손흥민의 심박수 정상 범위. 산소 포화도 98%. 고지대 경기라는 것이 믿기지 않는 수치. 솔트레이크 팀 닥터가 말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 저 선수는 고지대 훈련을 평생 한 사람처럼 뛰었다. 하지만 그는 LA에서 살고 있다. 이해할 수 없다. ESPN 해설진이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섰다. 그리고 그날 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기가 끝났습니다. 손흥민이 천천히 피치를 걸어 나옵니다. 90분을 뛰었지만 지친 기색이 없습니다. 그때 솔트레이크 수비수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키 190cm, 몸무게 85kg. 덩치 큰 미국 선수. 경기 내내 손흥민을 거칠게 막았던 선수. 그가 손흥민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유니폼을 바꿀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흥민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니폼을 벗어 건넸습니다. 그 선수가 유니폼을 받는 순간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카메라가 이 장면을 잡았습니다. 실시간 중계 화면에 나갔습니다. 미국 전역이 이 장면을 봤습니다. ESPN 해설진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5초간 침묵. 그리고 한 해설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계십니까? 90분 동안 손흥민을 막으려고 했던 선수가 지금 손흥민의 유니폼을 받고 울고 있습니다. 다른 해설자가 덧붙였습니다. 30년간 축구 중계를 했지만 이런 장면은 처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솔트레이크 선수들도 다가왔습니다. 1명, 2명, 3명, 결국 10명이 줄을 섰습니다. 사진 좀 사인해주세요. 악수 한번. 90분 전까지 적이었던 선수들. 이제는 팬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관중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경기 내내 고 홈 LA 를 외치던 팬들. 이제는 경기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을 보기 위해 남아 있었습니다. 선, 선, 선. 5만 명의 합창. 적진의 팬들이 원정팀 선수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경기장 펜스 앞으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한 아버지가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들의 손을 잡고 왔습니다. 아들은 솔트레이크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손 선수, 제 아들이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손흥민이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경호원들이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펜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아이와 눈을 맞췄습니다.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제 영웅이에요. 손흥민이 웃으며 아이의 솔트레이크 유니폼에 사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중에 그 아버지가 SNS에 올린 글. 나는 30년 솔트레이크 팬이다. 오늘 우리는 졌다. 하지만 내 아들은 영웅을 만났다. 손흥민은 우리 팀 선수가 아니다. 하지만 오늘 내 아들에게 보여준 것은 진정한 챔피언의 모습이었다. 아들아, 이것을 기억해라. 강한 사람은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이기고도 겸손한 사람이다. 이 게시글 조회수 300만, 좋아요 15만, 댓글 2만 개. 미국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솔트레이크 지역 신문 일면. 대형 사진. 손흥민이 아이와 하이파이브하는 장면. 도시를 하나로 만든 남자. 기사 내용. 어제 우리는 졌다. 3대1 완패였다. 하지만 우리 시민들은 분노하지 않았다. 오히려 감동했다. 손흥민이 보여준 것은 골이 아니었다. 존중이었다. 경기 후 우리 선수들과 일일이 악수했다. 우리 팬들에게 손을 흔들었다. 한 아이에게 사인을 해줬다. 우리는 패배했지만 자랑스럽다. 이런 선수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 이 기사를 본 미국인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나는 축구에 관심 없었다. 하지만 손흥민 기사를 읽고 팬이 되었다. 내 아들에게 손흥민 영상을 보여줬다. 저런 사람이 되어라라고 말했다.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다. 그는 교육자다. 솔트레이크 시장이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감사를 표한다. 그는 우리 도시에 감동을 선물했다. SNS가 폭발했습니다. 손흥민 해시태그. 트위터 전 세계 트렌드 1위. 인스타그램 언급량 800만 건. 유튜브 하이라이트 영상 조회수 1200만.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메시가 입을 열었습니다. 경기 3일 후, 마이애미의 훈련장. 기자들이 메시를 둘러쌌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손흥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메시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기자들이 더 물었습니다. 어떤 점이 대단합니까? 메시가 답했습니다. 그의 경기들을 봤다. 그가 원정 경기장에서 하는 것은 쉽지 않다. 나에게도 압박, 적대적인 관중, 조건들, 모든 것이 불리하다. 하지만 그는 쉽게 보이게 만든다. 그것이 진정한 챔피언의 표시다. 이 인터뷰, ESPN이 긴급 특보로 내보냈습니다. 메시가 손흥민을 인정하다. 메시, 8번의 발롱도르, 월드컵 우승,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 그가 손흥민을 인정했습니다. 나에게도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 메시는 자신을 낮추지 않는 선수로 유명합니다. 그런 메시가 인정한 것입니다. 미국 축구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ESPN이 긴급 토론 프로그램을 편성했습니다. 손흥민 vs 메시 누가 이기나? 참석자: 전 미국 국가대표 감독, MLS 올스타 감독, 축구 해설가 3명, 스포츠 심리학자. 한 해설가가 말했습니다. 메시는 신이다. 하지만 손흥민은 33살에 새 리그에서 이런 활약을 한다. 메시도 33살에 바르셀로나에서 뛰었다. 익숙한 환경에서. 손흥민은 완전히 낯선 환경에서 이것을 한다. 어떻게 보면 더 대단하다. 전 미국 대표팀 감독이 덧붙였습니다. 메시는 재능의 정점이다. 손흥민은 의지의 정점이다. 재능은 타고나는 것, 의지는 선택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위대한가? 나는 의지라고 본다. 스포츠 심리학자가 분석했습니다. 손흥민의 원정 경기 퍼포먼스를 분석했습니다. 그는 압박이 클수록 더 강해집니다. 이것은 매우 드문 심리 특성입니다. 100명 중 1명. 프로 선수 중에서도 10명 중 1명. 손흥민은 그 1명입니다. 이 방송 시청자 850만 명. MLS 역대 토크쇼 최고 시청률. 방송 중 시청자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손흥민 대 메시, 밴쿠버 경기에서 누가 더 활약할까? 실시간 투표 결과. 손흥민 62%, 메시 38%. 메시를 앞섰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 그리고 다음 날. 뉴욕타임즈 스포츠면 1면. 대형 사진 2장. 왼쪽 메시, 오른쪽 손흥민. 횃불이 전달되고 있다. 기사 서두. 메시는 38살이다. 전설의 마지막 장을 쓰고 있다. 손흥민은 33살이다. 새로운 전설의 첫 장을 쓰고 있다. 세대교체는 자연의 섭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세대교체는 드물다. 메시가 손흥민을 인정했다. 축구의 신이 인간을 축복했다. 이 기사. 온라인 조회수 2천만. SNS 공유 50만 건. 미국 스포츠 역사상 가장 많이 읽힌 축구 기사. 그런데 가장 놀라운 반응은 따로 있었습니다. 솔트레이크 수비수 마이클 존슨. 손흥민에게 해트트릭을 허용한 그 선수. 그가 지역 라디오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손흥민에게 3골 먹혀서 기분이 어땠습니까? 존슨이 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명예였습니다. 진행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명예요? 3골 먹힌 게? 존슨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경기 후 제 딸이 물었습니다. 아빠, 왜 져서 슬프지 않아? 제가 답했습니다. 아빠는 오늘 전설과 뛰었어. 그 선수는 3골 넣고도 아빠한테 먼저 와서 좋은 경기였다고 악수를 청했단다. 골을 먹힌 게 아니라 값진 교훈을 얻은 거야. 진짜 강한 사람은 이기고도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 존슨이 계속 말했습니다. 제 딸이 다음 날 학교에 갔습니다. 친구들에게 자랑했답니다. 우리 아빠는 손흥민이랑 경기했어. 전에는 우리 아빠는 이겼어라고 자랑했는데 이제는 손흥민이랑 경기했어가 자랑입니다. 이상하게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인터뷰가 방송된 후 미국 전역의 아버지들이 반응했습니다. SNS에 게시글이 쏟아졌습니다. 내 아들도 손흥민을 보고 배우고 있다. 축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인성을 가르치고 있다. 손흥민은 선수가 아니라 선생님이다. LA의 한 초등학교 교사 제니퍼 리. 그녀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오늘 수업 시간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친구와 다투다가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먼저 사과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놀리자 그 학생이 말했습니다. 손흥민도 이렇게 하던데. 강한 사람이 먼저 사과하는 거래. 저는 10년간 교사로 일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처음 봅니다. 한 축구 선수가 제 교실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 게시글. 좋아요 12만.
댓글 8,000개. 댓글 중 하나. 우리 아들도 그렇습니다. 전에는 지면 울고 화냈는데 요즘은 진 게임에서도 상대를 칭찬합니다. 저 친구 잘하더라. 배워야겠다고. 손흥민 경기를 본 후부터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같은 현상. 손흥민이 아이들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플레이오프 1차전 11월 3일 밴쿠버 BC 플레이스 스타디움 오후 7시 경기 2시간 전 경기장 주변이 이미 인산이네. 관중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광경.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여 있습니다. 빨간색 밴쿠버 유니폼, 파란색 LAFC 유니폼, 그중 90%가 손흥민 7번. 한 캐나다 기자가 즉석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손흥민 유니폼을 입은 백인 남성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느 팀 팬입니까? 저는 시애틀 팬입니다. 그런데 왜 LAFC 손흥민 유니폼을? 손흥민을 보러 왔습니다. 시애틀에서 차로 3시간 운전해서 왔어요. 팀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손흥민이 중요합니다. 다른 관중에게 물었습니다. 흑인 여성 30대로 보입니다. 당신은 누구를 응원합니까? 여성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솔직히 밴쿠버가 이기길 바랍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골 넣는 것도 보고 싶어요. 기자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그건 모순 아닙니까? 여성이 답했습니다. 축구는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 좋은 플레이를 보는 것. 손흥민의 골은 예술이니까요. 히스패닉 가족. 아버지, 어머니, 두 아들. 모두 손흥민 유니폼. 기자가 물었습니다. 가족 모두 손흥민 팬이신가요? 아버지가 답했습니다. 저는 30년 축구 팬입니다. 메시, 호날두 다 봤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선수는 손흥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메시는 재능을 보여줍니다. 우와, 저렇게 잘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손흥민은 태도를 보여줍니다. 나도 저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제 아들들에게 필요한 건 재능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경기장 안. 좌석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광경. 5만 4천 석 중 2만 석이 LAFC 색깔. 거의 40%. 밴쿠버 구단이 당황했습니다. 홈 경기인데 관중의 40%가 원정팀 응원. 전례 없는 일. 밴쿠버 스피커에서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오늘 많은 원정팀 팬 여러분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좋은 경기를 함께 즐깁시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홈팬과 원정팬이 함께 박수. ESPN 해설진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건 정말 특별한 분위기입니다. 홈팀이 원정팀 팬을 환영하는 안내방송. MLS 역사상 처음 보는 장면입니다. 드디어 선수들이 입장합니다. 손흥민이 나타나는 순간 경기장이 반으로 나뉩니다. 절반은 환호, 절반은 역시 환호. 밴쿠버 팬들도 박수를 보냈습니다. 한 밴쿠버 팬이 현수막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손 선수. 카메라가 이 현수막을 잡았습니다. 전 세계로 중계되었습니다. 경기 시작. 전반 20분. LAFC의 공격. 공이 손흥민에게 연결됩니다. 박스박 왼쪽. 수비수 2명. 손흥민이 오른발로 슈팅. 공이 포물선을 그립니다. 골키퍼가 손을 뻗지만 닿지 않습니다. 골. 그 순간 경기장이 폭발합니다. LAFC 팬들은 당연히 환호. 그런데 밴쿠버 팬 중 일부도 박수를 쳤습니다. 아름다운 골에 대한 존중. ESPN 해설진이 외쳤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홈팬들이 원정팀 골에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축구를 넘어선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경기는 1대1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경기 후 손흥민이 경기장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밴쿠버 팬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밴쿠버 팬들이 기립했습니다. 기립박수. 적진의 기립박수. 5만 명 전체가 일어났습니다. 밴쿠버 팬도, LAFC 팬도 모두가 손흥민을 향해 박수를 보냈습니다. 선, 선, 선. 경기장 전체가 손흥민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밴쿠버 감독 비치 마루시치. 그가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홈에서 경기했지만 홈 어드밴티지가 없었습니다. 우리 팬들마저 손흥민에게 박수를 보냈으니까요. 화가 나야 할까요? 아닙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팬들이 진정한 축구를 이해한다는 것이, 좋은 플레이에는 팀을 떠나 박수를 보내는 것이, 밴쿠버 주장 트리스탄 블랙몬이 덧붙였습니다. 저는 10년간 이 경기장에서 뛰었습니다. 항상 우리 팬들이 우리만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우리 팬들도 손흥민을 응원했습니다. 처음에는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이해했습니다. 손흥민은 팀을 넘어선 존재입니다. 축구 그 자체입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손흥민과 메시를 비교한다면? 블랙몬이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메시는 신입니다. 하지만 신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손흥민은 인간입니다. 하지만 신처럼 뜁니다. 우리도 노력하면 저렇게 될 수 있다고 믿게 합니다. 어느 것이 더 위대할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인터뷰, 유튜브 조회수 600만. 더 애슬레틱이 전문 기사를 썼습니다. 손흥민 효과 한 선수가 라이벌을 하나로 만든 방법. 기사 결론 부분. 스포츠의 본질은 경쟁이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스포츠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경쟁 속에서도 존중을 잃지 않는 것이다. 손흥민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33살의 한국인이 미국 축구 팬들에게 축구의 본질을 가르치고 있다. 밴쿠버 시의회가 긴급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명예시민권을 수여한다. 적진의 도시가 원정팀 선수에게 시민권을. 역사상 처음 있는 일. 밴쿠버 시장 켄 심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우리에게 값진 교훈을 주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겸손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 도시는 자랑스럽게 그를 명예시민으로 모십니다. SNS가 또 폭발했습니다. 밴쿠버는 손흥민을 사랑해요 해시태그. 트위터 캐나다 트렌드 1위. 24시간 동안 언급 200만 건.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LA에 사는 한인 2세. 데이빗 김. 그의 이야기가 미국을 또 한 번 감동시켰습니다. 데이빗 김. 45살. LA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1980년대 미국에 이민 왔습니다. 데이빗은 미국에서 자랐습니다. 영어가 모국어입니다. 한국어는 서툽니다. 하지만 얼굴은 한국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평생 콤플렉스였습니다. 초등학교 때, 저기 중국인 간다. 야, 너희 나라로 돌아가. 중학교 때, 아시아인은 운동 못해. 수학이나 잘하면 되잖아. 고등학교 때, 넌 영어를 왜 이렇게 잘해? 아, 미국에서 태어났구나. 그래도 넌 미국인이 아니야. 대학교 때, 한국인? 북한이랑 같은 나라 아냐?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네. 직장 생활. 승진해서 번번이 밀렸습니다. 아시아인은 리더십이 부족해. 결혼. 아내는 백인 미국인. 장인어른이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내 딸이 아시아인과 45년을 미국에서 살았지만 한 번도 자랑스럽게 한국인이라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숨기고 살았습니다. 그저 미국인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난주 회사 동료들과 손흥민 경기를 봤습니다. 밴쿠버 원정 경기. 데이빗은 별 기대 없이 봤습니다. 그냥 축구 경기지 뭐. 하지만 경기가 진행되면서 뭔가 이상했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잡을 때마다 동료들이 환호했습니다. 선, 고선,
데이빗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너희 LAFC 팬이야? 동료 제임스가 답했습니다. 아니, 나는 시애틀 팬이야. 근데 손흥민은 예외지. 저 선수는 팀을 떠나서 응원하게 돼. 다른 동료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야, 데이빗. 너도 한국인이잖아. 자랑스럽겠다. 그 순간 데이빗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45년 인생.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너도 한국인이잖아. 조롱이 아니었습니다. 무시가 아니었습니다. 부러움이었습니다. 존경이었습니다. 데이빗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또 다른 동료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데이빗, 한국 사람들은 다 저래. 손흥민 보면 겸손하고 프로페셔널하던데. 한국 문화가 저런 거야. 데이빗이 처음으로, 평생 처음으로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응. 한국 사람들은 원래 저래. 겸손하고 열심히 하지. 동료들이 감탄했습니다. 와, 멋있다. 나도 한국 가보고 싶다. 경기가 끝나고 동료들이 손흥민 얘기로 1시간을 떠들었습니다. 데이빗은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벅찼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경기 재밌었어. 데이빗이 대답 대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울어? 데이빗이 말했습니다. 나 오늘 처음으로 한국인이라는 게 자랑스러웠어. 다음 날 데이빗은 평생 처음으로 손에 태극기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노트북에, 차에, 책상에, 그리고 페이스북에 긴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 45년 만에 찾은 자부심. 내용. 나는 45년을 미국에서 살았다. 한 번도 한국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지 않았다. 아니, 솔직히 부끄러웠다. 학교에서 놀림받았다. 직장에서 무시당했다. 결혼할 때 반대받았다. 나는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싶었다. 그냥 미국인으로 살고 싶었다. 하지만 지난주 회사 동료들과 축구를 봤다. 손흥민이라는 한국 선수가 나왔다. 나는 별 관심 없었다. 하지만 동료들이 열광했다. 선. 경기 후 동료가 말했다. 야, 너도 한국인이잖아. 자랑스럽겠다. 45년 인생. 처음 듣는 말이었다. 조롱이 아니었다. 부러움이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한국인이라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것을. 손흥민은 골을 넣는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을 보여준다. 존중, 겸손, 프로페셔널. 이것이 한국인이라는 것을 나는 45년 만에 처음으로 자랑스럽게 말한다. 저는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이 게시글, 조회수 800만, 좋아요 50만, 댓글 10만 개. 댓글들, 나도 한인 2세다. 당신의 마음을 안다. 고마워. 나는 백인이다. 하지만 손흥민을 보고 한국을 존경하게 됐다. 나는 흑인이다. 손흥민은 인종을 넘어선다. 나는 히스패닉이다. 우리 아들도 손흥민 팬이다. LA타임즈가 데이빗을 인터뷰했습니다. 한 남자, 한 골, 한국가의 자부심. 기사 내용. 데이빗 김의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다. 미국의 수많은 아시아계 이민자들의 이야기다. 그들은 평생 차별받았다. 무시당했다. 소외되었다. 하지만 한 축구 선수가 그것을 바꿨다. 손흥민. 그는 골로 증명했다. 아시아인도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보여줬다. 겸손과 존중. 이것이 진정한 강함이라는 것을. 손흥민은 단순히 축구를 잘하는 선수가 아니다. 그는 한 세대의 아시아계 미국인들에게 자부심을 선물했다. 이 기사를 본 미국 전역의 한인들이 반응했습니다. LA 한인타운, 뉴욕 플러싱, 시카고 한인 커뮤니티 모두가 손흥민 이야기로 들썩였습니다. 한 한인 목사가 주일 설교에서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축구 선수입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에게 신앙의 교훈을 줍니다. 겸손, 섬김, 존중. 이것이 진정한 위대함입니다. 한인 학교 교장이 조회 시간에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인입니다. 그것을 자랑스러워하십시오. 손흥민을 보십시오. 그는 한국인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십시오. LA 한인회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감사를 표한다. 그는 한인 동포들에게 자부심을 선물했다. 그리고 이제 한국, 대한민국, 전 국민이 손흥민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11월 22일.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밴쿠버 원정. MLS 플레이오프 4강. 승자는 결승으로. 패자는 시즌 종료. 단판 승부. 한국 시간으로 일요일 오전 11시. 대한민국 전체가 이 경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주요 방송사들이 생중계를 편성했습니다. SBS, KBS, MBC 모두 이 경기를 중계합니다. 스포츠 채널은 3시간 특집 방송, 경기 전 1시간, 경기 중계, 경기 후 1시간. 대한민국이 하나가 됩니다.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 모두 손흥민 특집. 손흥민, 밴쿠버 원정 도전. 원정 10골 중 10골 달성하나. 메시와의 대결 가능성. SNS가 들썩입니다. 해시태그 손흥민, 해시태그 밴쿠버 원정, 해시태그 MLS 플레이오프. 실시간 트렌드 1위, 2위, 3위. 모두 손흥민 관련. 그런데 놀라운 것은 60대, 70대 어르신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 평소 축구에 관심 없던 분들. 손흥민 경기만큼은 챙겨봅니다. 왜일까요? 손흥민이 보여주는 것이 축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부심입니다. 존중입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입니다. 서울 종로구에 사는 박정수 씨, 72살. 그가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일요일에 축구 보자. 할아버지가 평생 보고 싶었던 장면이다.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축구 좋아하세요? 박 씨가 답했습니다. 축구가 중요한 게 아니다. 손흥민이 중요한 거지.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는 말이다. 외국에 나가면 무시당했어. 한국인이라고 하면 깔봤지.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손흥민을 봐라. 미국 사람들이 손흥민 앞에 줄을 서잖아.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아니? 손자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손흥민 진짜 대단해요? 박 씨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대단하고 말고. 골을 잘 넣어서가 아니야. 사람이 훌륭해서지. 너도 커서 손흥민처럼 되어라. 실력도 중요하지만 겸손이 더 중요하단다. 부산에 사는 김영애 씨, 68살. 그녀는 평생 축구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부터 손흥민 영상을 찾아봅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웬 축구? 김 씨가 답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있더라. 유튜브에서 봤는데. 미국 사람들이 저 한국 선수 유니폼을 산대. 엄마가 젊었을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우리가 일본 유니폼 사는 것보다 더 신기한 일이지. 그래서 보니까 정말 대단하더라. 골 넣고도 으스대지 않고. 진 선수한테도 먼저 위로해주고. 요즘 젊은이들한테 없는 덕목이야.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손흥민도 33살이에요. 젊은이 아니에요. 김 씨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래. 그럼 더 대단하네. 저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하다니. 이번 일요일 경기 꼭 봐야겠다. 내 아들한테도 보여줘. 할머니가 꼭 보라고 했다고. 대전에 사는 이철수 씨, 75살. 6.25 전쟁 직후 출생. 평생 가난과 싸웠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이제 손자들이 5명. 그가 가족단체 카톡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번 일요일 오전 11시. 우리 집에 모두 모여라. 할아버지가 밥 쏜다. 다 같이 손흥민 경기 보자. 이건 축구가 아니다. 역사다.
할아버지 세대는 한국이 가난했을 때를 기억한다. 일본에게 무시당하고 미국에게 동정받던 시절. 하지만 너희 세대는 다르다. 한국인이 세계 무대에서 존경받는 시대. 손흥민이 그걸 보여주고 있다. 이 장면을 너희 눈에 담아라. 그리고 너희 자식들에게도 전해줘라.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 이 메시지를 본 손자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할아버지 감동이에요. 꼭 갈게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일요일 오전 이철수 씨 집 가족 15명이 모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둘, 며느리 둘, 손자 5, 손녀 셋. TV 앞에 다 같이 앉았습니다. 막내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손흥민이 지면 어떡해요? 이철수 씨가 손자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기고 지는 건 중요하지 않아.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지. 손흥민을 봐라. 33살에 새로운 도전을 했어.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어. 하지만 그는 실력으로 증명했어.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으로 사랑받았어. 너도 크면 알게 될 거야. 성공은 능력이 아니라 태도라는 걸.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숨죽이며 봅니다. 전반 30분. 손흥민이 골을 넣었습니다. 집안이 떠나갈 듯 환호. 이철수 씨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큰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우세요? 이철수 씨가 답했습니다. 기쁜 눈물이다. 할아버지가 평생 보고 싶었던 장면이거든. 한국인이 세계 무대에서 이렇게 당당한 모습. 할아버지는 이제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다. 그 순간 온 가족이 할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이것이 손흥민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골이 아닙니다. 통계가 아닙니다. 세대를 잇는 감동. 가족을 모으는 자부심. 대한민국을 하나로 만드는 힘. 당신도 이번 일요일 가족들과 함께 보십시오. 손흥민의 밴쿠버 원정. 이기든 지든 이것은 역사입니다. 당신의 자녀에게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대한민국이다. 이것이 진정한 챔피언의 모습이다. 당신의 손주에게 들려주십시오.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는 한국이 가난했단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손흥민을 봐라. 세계가 우리를 존경한다. 이것이 진정한 교육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실력으로 존중받는 것, 겸손으로 사랑받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11월 22일 일요일 오전 11시. 손흥민이 밴쿠버에 섭니다. 5만 명의 관중. 지옥의 원정.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손흥민은 원정에서 빛난다는 것을. 그리고 경기가 끝나면 그 5만 명도 손흥민의 팬이 될 것을. 왜냐하면 손흥민은 골로 증명하고 태도로 감동시키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증인이 되십시오. 역사의 증인. 대한민국의 자랑. 손흥민과 함께. 우리 모두 함께. 대한민국. 당신도 자랑스럽지 않으십니까?